비록 삶은 좀 팍팍하고 그러더라도 믿음이 있어야지. 네. 법대로 간다는 거. 네. 근데 이게 이제 뭔가 흔들리고 이제는 반칙은 통하지가 않고 정말 제발 반칙 없는 사회에 살고 정보력도 있고 판단력도 있고 깡다구도 있고 응원합니다 박선원 의원님. 그래서 국정원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시죠. 그래서 그 감을 잡고 또 이렇게 지난 2024년 1월 2일이었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그 테러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테러인지 단순 범죄인지 하는 문제가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이게 당연히 테러로 규정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추가적인 증거들에 의해서 이 테러였음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 오늘 한국범죄정보학회 회장 이종화님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화 박사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테러가 뭡니까? 예, 테러 방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외국 정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할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무력을 행사해야 되고, 또 공포심을 조성해야 되고, 정치적, 이념적 목적이 있다. 이게 이제 테러로, 테러 방지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눈에 띄는 거는 정치적 목적, 정치적 동기가 이제 선명했을 때 테러로 볼 수 있다는 거군요. 그것보다도 네. 국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외국 정부의 권한 행사 방해. 이게 이제 제일 핵심인데, 당시에 뉴스에 나온 걸 보거나, 그동안에 나온 걸 주로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다. 그 다음에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다. 이걸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을 경우, 테러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국 정부, 여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제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나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라든가 헌법재판소, 외국의 이 사례로 봐서는 당연히 테러로 정의되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당시에 우리가 이제 반추해보건데, 그냥 단순 범죄로 취급하는 경향이 좀 있어 보였어요. 네, 맞습니다. 당시에 그 윤석열, 지금은 이제 대통령도 아니지만은 윤석열이 테러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이걸 국가정보원에서 테러로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실 건데 자승 스님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요. 모든 국민들이 놀랐었죠. 그때 국가정보원 차장이 그 국정원의 직원들 수십 명을 데리고 아마 내가 태어나서 처음 봤는데 조끼에다가 국정원이라고 써가지고 가서 막 현장을 조사하더라고요. 참 해괴한 일이었어요. 봅시다. 이게 국가의 권한 행사를 방해를 했습니까? 자승스님이. 그렇게 혼자서 요사체에서 그냥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누가 무력 행사를 한 것이 그게 나왔습니까? 없지. 그 다음에 이분은 종교인입니다. 그렇죠. 정치인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망하는 사건을 보니까 공포심은 조성이 되더라고요. 이 구성 요건에 있어가지고 테러의 구성 요건에서 이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가가지고 막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테러일 경우는 주관기관이 국정원이고 예. 이제 단순 범죄나 사고였을 경우는 경찰이 담당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당연히 이재명 피습 사건은 담당했어야 되는데 안 했고. 규정을 안 했죠. 근데 이게 테러 정황 증거도 아무것도 없는 자승 스님 사건은 국정원이 갖고. 네. 이상하네. 그 이상한 정도가 아니고 네, 뭐 없이. 이건 조작 사건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해가 안 돼. 이 2024년 1월 2일 날 아침 10시 29분입니다. 그날이 신정이 아닙니까? 그렇죠. 신정 연휴. 그렇죠. 그다음에 모든 가족들이 모아 앉아가지고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이 가덕도 신공항 문제로 약간 모든 특히 이제 부산이나 경상도, 네. 부울경 그쪽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관심이 많은 사항이었죠.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정체불명의 괴한이 나타나가지고 칼을 가지고 목을 찔렀어요. 그것도 아주 몸을 날리면서 이 아주 숙련된 솜씨로 목을 찔렀단 말이죠. 그건 누가 봐도 테러고. 그러게. 그리고 나서 아시다시피 좀 있다 보니까 경찰들이 와가지고 페트병에 물을 담아서 현장을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사진을 못 찍게 딱 에워싸가지고 증거인멸이죠. 요상한 일이로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국정원 직원은 한 명도 안 보였어요. 코빼기도 안 보였어요.
쉽게 말해서 사건을 조작하는 현장인 겁니다, 이게. 그 냄새가 풀풀 나네. 나는 정도가 아니고, 이 2016년에 테러 방지법이 이게 이제 제정이 됐어요. 그러고 나면은 2024니까 몇 년 되지도 않았고,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이걸 갖다가 테러로 해가지고 철저하게 조사를 했는데 2년 15일간이나 이걸 갖다가 국정원에서 그냥 방치하고 있었어요. 사건을 조작했고,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인원이 아직도 국정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쉽게 말해서 이 내란 가담 세력이 아직도 국정원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다. 그런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네. 예, 저도 이건 우리 국정원장은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은 그 밑에 하부에 있는 사람들 여기는 아직도 그 내란에 동조한 사람이 많다. 네. 이렇게밖에 의심할 수가 밖에 없다는 거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재명 당시 대표가 네. 피습당한 것이 국가의 권한 행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걸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국가의 구성 요건이 있습니다. 네. 우선 정부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주권이 있어야 되겠죠. 국민이 있어야 되고 국가의 구성 영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의 국가를 구성하는 정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으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자, 국민이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대리권을 누가 행사합니까? 국민이 뽑은 대리자들 국회의원 행사하겠죠? 그렇죠. 국회의원이 하는 거고 국회의원의 권한이라는 것은 법률 제정 개정, 예산 심의 확정, 행정부 통제. 이번에 내란 사건 때 우리가 봤듯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라는 아주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국회의원이 그 행사를 하지 못했을 때 그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됩니까? 이번에 윤석열이가 내란죄로 판결을 받는 것은 뭐냐면은 국회의원의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국회를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것이 쉽게 말해서 내란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거고 그렇죠. 특히 이재명 그때 당시 대표는 제1교섭단체 대표였습니다. 교섭단체라고 하는 건 국회의원 20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사람들의 권한도 아주 막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회 의사일정을 이 사람들이 이제 정하고 상임위원회 구성도 이 대표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법 예상 협상의 중심축이 되는 거고 국회의장도 제1당에서 나오지만 여기에 제일 큰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굽니까? 교섭단체 대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것을 갖다가 단순하게 교묘하게 정치인이 피습당했다. 그 다음에 차기 유력한 대권 주자다. 그러면은 이건 국가 권한 행사하고 상관이 없어져 버려요. 이걸로 교묘하게 국민을 호도해버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테러를 규정할 수가 없었는데 여기에는 아주 확실하게 이제 규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테러 범죄에 확실하게 들어간다. 네. 그래서 이제 해주시기 위해서 그 배경을 얘기하셨어요. 예.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대법원 예, 판례 대한민국 대법원은 예. 그동안 판례는 어떻게 됩니까? 판례가 이제 많아요. 네. 그중에 이제 헌법재판소. 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국회의원은 국가의 의사를 형성하는 헌법기관의 구성원이다. 그렇지.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아니, 헌법기관이라는 네. 거예요. 이것이 1990년에 이 선고를 한 건데 89 헌가 113 결정에 의해서 네. 이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국가의 의사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구성원이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그 국회의원들의 이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아주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그분이 갖고 있는 게 과연 이 피습을 당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이 대법원 2002도 2016 판결에 보면은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히 하거나 중대한 장애를 초월해야 할 위험이 있다면 그 자체로 국허물론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국회의원 피습 사건이 단순한 폭행을 넘어 국허물론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 네. 이제 여기 이제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전두환 노태우 당시 이 판결, 그걸 보면 96도 3376 전원 합의체 판결을 보면은 일명 12.12 및 5.18 사건 판결에 보면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자체를
국헌 문란으로 보였습니다. 국헌 문란이라고 해서 권한 행사를 못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날 우리가 국회의원이 행사를 하고 무슨 그 공무를 집행하는 것이 국회의사당 안에서만 할까요? 아니죠. 그 판결도 국회의사당이 아니더라도 그 주민 의견 청취나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의 공식적인 직무 수행 활동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고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대의자가 대표자들이 그 활동을 하는 범위는 공간적 범위는 예. 그런 제한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날 이 공무 수행 가덕도에서 네. 행사를 끝나고 이제 질의응답을 했거든요. 그 가덕도에서 한 행사 그 자체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직무상의 행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행사가 이제 종료됐어. 네. 그리고 나서 그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을 했어요. 네. 그럼 그것도 직무상의 행위로 봐야 되느냐? 이제 이게 또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또 이게 판례를 보면은 이 행사라고 하면은 행사 시작 전 공식 행사 시작 전 준비 상황부터 사람들이 해산하기까지 그걸 일반적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자 무슨 행사가 있으면은 거기에 경찰들이 이제 동원이 돼요. 동원이 되면 그 동원 되는 것부터 이 사람을 갖다가 배치됐다 이게요. 배치됐을 때 그때 가서 때리면 어떻게 돼요? 공무집행 방해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거기 업무가 끝났어. 집에 가 있을 때 정복을 입었다 할지라도 한 대 때렸다. 그 공무집행 방해 되나요? 그건 단순한 폭행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 행사가 진행되는 그 자체 그리고 이 대표가 오면은 이미 대표 도착한 때부터 그 자리를 이사갈 때까지 그 공식 행사는 당연히 공식 행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대법원 판례라든가 헌법재판소라든가 그동안의 관례로 봐서도 이것은 국가기관이 행하는 공식 행사였다. 그리고 이것은 이재명 대표를 피습한 것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고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할 목적이었고 그 다음에 공포심을 조성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폭력으로 했고 또 정치적 이념적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보면은 테러로 규정해야 된 것이 맞다. 이렇게 지금 아주 여러 가지 다 말씀하시면서 이재명 대표한테 위해 사건이 벌어진 그 시점과 예. 상황이 네. 이건 당연히 테러로 간주되어야 될 그렇죠. 사건인데 예. 이게 왜 테러가 아니고 단순 범죄로 동갑했냐 예. 그 의혹을 지금 제기하는 거죠. 그렇죠. 살인미수로만 이게 된 것은 이것은 살인미수하고 테러를 했을 때 그 처벌 규정이라든가 그다음에 모든 것이 다 틀립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그래서 복장 터지는 일이 생겼는데. 1월 20일 날 네. 이제 드디어 이 국무총리가 네. 테러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그래요. 거기서 이제 아마 제가 봤을 때 국회의원이 국가 업무를 권한 행사를 하는 가운데 피습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테러를 규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동안 국정원은 뭐 했습니까? 그렇게? 이것도 어거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데. 그 자기네들의 그 잘못을 갖다가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안 해요. 이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 곳곳에 내란 세력이 잠재해서 활동하고 있다. 암약하고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낸 게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그 안타까우면서도, 늦게나마 국무총리가 주재하에서 이재명 국회의원이죠. 그리고 제1당 교섭단체에 대한 피습 사건 이것을 테러 관련해서 심의를 한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이때 어떠한 결론이 날지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국가가 국민이 보기에 석연하고 이 헌법에 의해서 룰이 지켜지고 있구나. 법률이 시행이 되고 있구나. 이런 좀 믿음이 있을 때 네. 살맛이 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비록 삶은 좀 팍팍하고 그러더라도 믿음이 있어야지. 네. 법대로 간다는 거. 네. 근데 이게 이제 뭔가 흔들리고 뭐가 좀 그 뒤에 뭔가 숨겨져서 그 뭐 사술이 작용하는 것 같고 이러면 사람 복장이 터져. 네. 살맛이 안 나. 네, 맞습니다. 아주 온 국민이 동의하고 이게 테러면 확실하게 테러로 간주해서 수사하고 처벌하고 해야지. 이게 뭐야? 이게 모든 것은 이 공명정대하게 네. 하나도 숨김없이 다 지금 보면 이재명 그 대통령이 하는 거 보면 이 외국 그 대통령이나 또는 중요인사가 왔을 때 다 공개하고
또 이 국무회의도 공개하고 네. 다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걸 숨기려고 한다는 글쎄요. 것은 상당히 그 말이 안 되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를 국민주권정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국민주권의 대리인은 국회의원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건데 이것을 다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이것을 숨기고 사건을 조작한 거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테러 아닌 걸 테러로 간주하는 차승스님 사건. 테러인 거를 일반 단순 범죄로 둔갑시킨 이재명 대표 기습 사건. 아유, 복잡하다. 아이, 심사가 복잡해. 그 단순한 거를. 맞습니다. 아이, 국가가 왜 이러냐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얘기가 아니고. 맞습니다. 난 내 개인에 관한 문제일지언정. 이 법대로, 헌법대로, 룰대로, 국민 정서대로 가야지. 이제는 반칙은 통하지가 않고 정말 제발 반칙 없는 사회에 살고 싶어. 네, 모든 게 다 원칙대로 가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우리가 국민이 진짜 주인으로서 대접받는 사회가 되고 또 국회의원은 국민의 이 대표하는 대리인으로서 이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사회 병원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 활동 네. 발표가 이제 임박하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말씀 한번 나눠보자고 해서 앉은 거 아니에요. 네. 정말 석연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보면 박선원 의원이 상당히 열심히 맞아요. 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됐는데도 박선원 의원의 그 노고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보력도 있고 판단력도 있고 깡다구도 있고 응원합니다. 박선원 의원님. 그래서 국정원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시죠. 그래서 그 감을 잡고 또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찬사를 보냅니다. 온 국민이 좀 도와주자고요. 네, 그리고 총리님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필귀정. 네, 맞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